비트코인이 뭔지 잘 모르던 시절, 주변에서 너도 나도 뛰어들길래 그냥 같이 뛰어든 교양이 그러지 말아야 했습니다. 뛰어들었다가 날아갔어요. 비트코인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어도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곤 하지만 사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대체 뭔지 제대로 모르는 분도 많을 텐데요. 인터넷 캐시 같은 건가 싶다가도 비트코인은 투기다, 아니다 로 갑론을박을 벌이는 걸 보니 그것도 아닌 듯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누군가는 희대의 사기꾼이다 라고 외치고 누군가는 혁명이다 라고 외치니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죠. 그들의 입장은 왜 이렇게 확연하게 나뉘는 걸까요?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를 투기로 생각하는 입장은 튤립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이 튤립 뿌리와 다를 게 뭐냐는 거죠. 뜬금없이 튤립 뿌리? 바로 1630년대에 일어난 네덜란드 튤립 뿌리 투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뜬금없게도 튤립 뿌리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튤립 뿌리에 무슨 특별한 기능이 있었냐고요? 그냥 잘 심으면 예쁜 튤립을 볼 수 있었어요. 진짜 정말 아무런 특별한 가치가 없었죠. 하지만 유행을 쫓아 돈 있는 사람들은 귀하다는 튤립 뿌리를 마구 사들였습니다. 이러니까 절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져 가격이 폭등했죠. 튤립 한 뿌리 가격이 황소 30마리와 맞먹게 됐어요. 우리 돈으로 약 1억 6천만 원을 내야 튤립 한 뿌리를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도대체 튤립 뿌리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라는 생각을 했고 튤립 뿌리를 안 사게 됐어요. 유행이라는 게 그렇듯 말이에요. 아무도 사지 않아 거래량이 전무해지자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싹 텄죠. 사람들은 너도 나도 가격을 낮춰 튤립 뿌리를 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똥값이 된 튤립 뿌리, 많은 사람을 파산에 이르게 했죠. 결국 소수의 벼락부자와 다수의 파산자를 남긴 채 튤립 뿌리 사태는 막을 내렸어요. 소수의 벼락부자와 다수의 파산자라, 어디서 많이 본 느낌? 바로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이죠. 아직 화폐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 가상화폐는 그 시절의 튤립 뿌리처럼 실질적인 가치가 전혀 없잖아요. 하지만 미래 가치를 내다보는 사람은 가상화폐의 블록체인에 집중합니다. 이게 진정한 잠재력이라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죠? 아주 쉬운 예시를 들어볼게요. 교양이는 지식이에게 은행을 거쳐 돈을 송금합니다. 은행에는 교양이와 지식이의 모든 거래 내역이 저장되어 있죠. 만약 은행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돈을 보냈다며 거짓말을 할 수도, 돈을 받고도 못 받았다고 우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 내역을 누구도 확실하게 보증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일을 막고자 은행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이 은행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더 안전하게 말이죠. 블록체인에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이들 모두가 정보를 4번으로 나눠서 보관해요. 거래 내역이 모든 참여자의 블록 영역에 채워지고 그런 블록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블록체인이라 불려요. 블록체인을 해킹하기 위해선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이의 정보를 모조리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트워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해킹 난도가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죠. 또 모든 이가 정보를 나눠서 공유하고 있으니 거래를 보증하는 은행 같은 기관이 필요 없어요. 지금 은행은 돈이나 땅 같은 자산의 거래를 보증하는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이 생기면 은행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 블록체인이 효율적으로 거래를 관리하니 공급자와 소비자가 가져갈 수 있는 몫도 절로 커진다는 주장이죠. 즉, 가치의 유통을 혁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여태껏 잘 살아왔는데 그게 갑자기 왜 필요한 건데? 사람들이 새로운 차원의 화폐를 생각하게 된 배경은 2007년 미국에서 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국가를 흔들 정도로 위력을 지닌 초대형 금융위기였어요. 이때 미국은 자국을 살리기 위해 한화로 약 1경 9천조 원에 이르는 달러를 새로 찍었죠. 그 덕분에 미국은 무사히 금융위기를 넘겼지만 갑자기 늘어난 달러에 국제무역 질서가 엉망이 돼 전 세계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무역에서 달러를 기초통화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분노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달러를 거의 유일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라고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중립적인 화폐의 필요성이 대두된 겁니다. 어떤 패권 국가에도 종속되지 않는 공정한 결제 수단. 이렇게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발상으로 출발했어도 가상화폐가 성공을 거둘지 실패로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모두가 가상화폐를 돈으로 인정한다면 세계 경제 질서를 바꾸는 혁명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종대왕을 그린 종이 조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도 약속일 뿐이지 사실은 의미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실패한다고 해서 블록체인이 실패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금융거래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을 응용할 수 있거든요. 만약 투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전 국민의 표가 암호화되어 그 정보를 모두가 나눠 갖고 있는 거죠. 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선 5,171만 명의 휴대폰을 전부 해킹해야 할 거예요. 조작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투표 결과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일일이 개표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표를 집계할 거니까요. 그만큼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가상화폐는 희대의 투기 사건이다 와 가상화폐는 혁명이다 로 나뉜 한 치 앞도 모르는 가상화폐의 세계. 여기서 부정할 수 없는 점은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안겨주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거품이 다 빠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눈먼 돈이 아닌 가상화폐 기술의 진면모를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요? 이상 지시가 교양 챙겨 였습니다.